네, 정치권 이슈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보신 것처럼요, 민주당이 오늘 당무위원회를 열었고 그 진통 끝에 이낙연 전 대표 측 이의 제기한 무효표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존 결정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라는 결론을 놨는데 어느 정도 예상이 된 부분이겠죠? 100%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만약에 당무위원회에서 다른 결론, 즉 이재명 당선자, 후보 당선자의 그런 위치를 부정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대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실제로 그런 역사가 민주당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제 왜 그러면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됐느냐라는 것이 또 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낙연 후보 측에서 무효표 처리한 것, 그러니까 정세균, 김두관 두 사람의 무효표 처리를 하게 되면 결국 과반 이상의 득표를 해가지고 결선 투표 없이 본선 직행해서 지금 이번에 후보자가 당선된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무효표 처리하지 않고 유효표 처리하면은 49.3%가 돼가지고 과반 득표를 못하고 결국 이제 결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 건데 지금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문제 제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무효표 처리를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본선으로 직행하느냐 아니면 결선 투표를 하느냐에 그런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플러스 자신의 지지자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는 이의 신청을 한 것 아니냐. 따라서 이거는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이낙연 후보가 일종의 뒤집기 전략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출구 전략 아니냐. 이걸 이제 당의 공식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또 당에서 결론을 내린 것을 수용을 한다면은 자연스럽게 경선 불복 문제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낙연 후보가 아직은 이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은 결국은 당의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것도 자신들이 이의 신청해서 즉 그 얘기는 절차를 인정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수용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 아직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는데 곧 입장 표명을 할 걸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지금 당무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게 이제 결론은 사실 많이 예측이 됐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이후에 민주당 대선 과정에서 선대위원장 같은 좀 중요 직책을 맡을 것인가 여기에도 관심이 많이 쏠렸었거든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통상의 경우 대선 후보가 선출이 되면은 그 정당이 대선 후보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데 지금 민주당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여전히 주도권은 당 지도부가 갖고 있고 청와대가 갖고 있는 이런 국면이에요. 이 상황에서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낙연 후보가 이 상황을 여하히 수용할 수도 그렇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원론적인 그러니까 당무위 결정에 대한 원론적인 수용 입장을 밝히고 저는 당분간 이제 냉각기를 가지면서 대장동 수사 국면을 보면서 플랜 B 소위 말하는 플랜 B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냉각기를 가지면서 그 생각을 정리하고 선대위가 꾸려지게 되면은 사실은 뭐 지지층의 반발도 있긴 하지만은 가장 큰 이낙연 전 대표로서의 고민은 뭐냐면 그동안 경선 기간 동안에 민주당 내에서 검증이라는 명분으로 내부 총질한 거 아니냐라는 지지층의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거든요. 이걸 희석시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뭐 당분간 주요 직책을 형식적으로도 맡으면서 전면에 우선은 있지 않을까 싶은 예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플랜 B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결론이 어느 정도 사실상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 점이 이 무효표에 대한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것은 앞서서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조금 일찌감치 중도 사퇴를 했고 이후에 김두관 의원도 했는데 사실 그때도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뭐 명확한 결론이 없이 최종 경선까지 끝나고 나서야 이렇게 더 이게 확대되고 한 것이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 부분을 봉합하는 것이 앞서서 좀 낫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들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의 특별당규를 보면은 59조하고 60조가 무효표 처리에 대해서 좀 상충되는 해석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좀 분명히 있어요. 따라서 오늘 당무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재명 후보 당선자의 당선은 전혀 문제가 없다.
플러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좀 해석의 여지가 있는 이런 예. 부분은 앞으로 특별 당규를 개정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당규 개정 작업이 이어질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사실은 당 지도부는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로 선관위에서 이낙연 후보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무효표 처리가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최고위에서도 두 차례나 이 부분에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역대 선거에서도 보면 경선에서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무효표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뭐 법적 투쟁으로 뭐 간다라든지 그럴 뭐 확률은 없다고 보고요. 이번에 이제 당무위에서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라도 문제 제기를 하면은 이낙연 후보의 입장이 상당히 좀 옹색해지는 것 아니냐. 예. 따라서 지금에서는 지난 2007년도에 이명박 박근혜 두 대통령 후보가 아주 치열하게 붙었어요. 그래서 당 선거인단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이겼지만 여론조사에서 좀 져가지고 전체적으로 근소한 표로 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승복했고 다음에 대통령이 됐고, 미국의 엘고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도 본인이 미국 전체 국민들의 선거에서는 54만 표 이겼지만은 예. 선거인단에서는 졌는데 그 가운데 플로리다 재검표 소동도 있었고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미국의 통합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승적으로 본인이 수용한 그런 과정도 있기 때문에 예. 이낙연 후보도 결국 과감하게 대승적으로 경선 승복한다라는 그런 발표를 할 것으로 봅니다. 예. 어제였죠.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한 채로 국정감사를 치르겠다,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의 신경전은 벌써부터 뜨겁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여당, 야당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국토위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경기지사직 사퇴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일반 증인 신청을 언급하며 무의미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급기야 오늘은 성남시와 경기도를 항의 방문하는 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감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제도에도 없는 이재명 대통령 인사청문회라도 열자는 겁니까? 이런다고 덮여질 화천대유 고발 사유, 국민의힘 게이트가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국감에 참여하는 것과 별개로 그럼 경기도청이나 성남시청이 자료 제출 요구에 굉장히 협조적이냐? 네. 그럼 아닙니다. 아. 야당이 달라는 자료도 웬만해서 안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나온다고 하는 것도 저는 뭐 놀랍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그 뭐 코끼리 다리 만지기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그 간만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장면을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네, 국감 때마다 자료 제출을 두고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좀 자주 볼 수 있는데 국민의 의원들이 지금 이재명 지사의 출석을 앞두고 또 역시 자료 제출을 두고 네.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안위, 국토위,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그 성남시청과 경기도청에 직접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런 상태로 다음 주 국감이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저는 강대강 뭐 지나친 대치 국면이 불가피하게 올 수밖에 없고, 박용진 전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재명 지사의 국감 출석은 정면 충돌이고 실익이 없다라는 얘기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게 사실은 민주당에서 좀 전에 저희 얘기했던 것처럼 당무위 결과를 통해서 뭐 수습의 국면으로 가고는 있는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보지만 저는 이게 끝난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오늘의 이 일이 생긴 거는 3차 선거인단의 그 절묘했던 투표 결과 때문에 나오는 건데, 3차 선거인단에서 62대 28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 거는 저는 대장동 사태 자체의 사안도 사안이지만 그동안 보여줬던 이재명 지사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도 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처럼 이재명 지사가 국감에 나와서 예상 지사직을 사퇴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나와서 정면으로 대응을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단군일의 최대 치적이자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몰아가면서 여야 간의 충돌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는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가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게 꼭 플러스 요인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그 성남시하고 경기도를 방문하는 게 국감 증인으로 51명을 채택을 요구를 했는데 전혀 한 명도 채택이 되지 않았고 성남시와 경기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 전혀 제출하지 않고 국감장에서 그냥 서로 간에 호통을 치면서 정치적 공방으로 가면서 예. 이재명 지사 이 국면을 넘어가려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될 경우 3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보는 게 향후 중도층의 표심 향방을 위해서라도 좋을 거라고 뭐 이렇게 충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좀 사실관계도 좀 일부 다르고 지금 보는 포인트가 저하고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첨언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성남시에서는 167건의 자료를 제출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200여 건 넘는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지만은 대장동과 관련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자료 제출을 안 한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사실상 이재명 때리기 그래서 흠집 내기를 위한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람직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정감사법에 보면은요, 국회 감사 대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국가 위임 사무,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 보조금 등 예산 지원 사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난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국정감사 영역으로 몰아가는 것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재명 지사 결국 이제 국감을 수용하기로 그래서 이제 국가 기관 그런 이제 사무와 관련해서 본인 이제 행안위 그리고 국토교통위의 국감장에 나갑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전 국민을 상대로 생중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때의 어떤 평가를 국민들이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번 대선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럼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송영길 대표가 지금 빨리 사퇴하고 대선 후보로서 집중해달라. 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정치 공세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의힘의 국감 현장에 나가겠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본인 입장에서는 이 대장동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대통령에 당선될 수 없다. 라는 그런 판단을 네.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국감 현장에서 정면 대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대선 향배가 상당 부분 좌우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딱 한마디만 보태면 사실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자료 제출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경선 때 내내 논란이 됐던 지사직 유지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이재명 지사의 휴가 문제에 대한 자료도 제출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 없는 자료들은 제출이 됐지만 정작 국감에서 논해야 되는 자료들은 경기도가 성남시가 제출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제출이 다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역공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점은 잘못된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두 가지로 압축이 될 수 있겠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또 한 가지는 검찰과 경찰의 협력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정치권에서 제각각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은 오늘 지도부까지 다 동원이 돼서 적극 환영한다, 공감한다. 그리고 이 검찰과 경찰의 협력 이 부분에 또 초점을 맞춰서 특검에 대해서는 뭐 생각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야당, 특히 윤석열 후보 측에서 이것이 또 늑장 수사에 대한 또 하명 수사의 지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잔뜩 경계하는 모습인데요.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한 청와대 메시지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두 분께 차례로 간략하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을 이제 안 하면은 안 한다고 날리고 말을 하면은 한다고 날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인데요. 그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상당히 좀 답답할 것 같아요. 말을 안 하면 왜 침묵하느냐 이렇게 또 말을 하니까 뭐 하명 수사하느냐라는데 이 부분은 좀 국민의힘도 성숙한 그런 접근이 좀 필요하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말씀하신 대로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검경 협력 그리고 신속한 수사 두 가지인데 이 부분이 이제 검경 협력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번에 대장동 수사에 대한 수사 주체를 특정했다는 거예요. 검찰과 경찰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특검을 요구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특검 수용을 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완곡하게나마
확실하게 선을 긋는 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속한 수사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재명 지사 측 또 이낙연 후보 측이 서로 해석이 다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검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계속해서 좀 늑장 수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가 계속 지연되면은 대선까지 끌고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 부분 대선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신속하게 빨리 정리하라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고요. 따라서 만약에 신속하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이재명 지사의 비리가 튀어나온다면은 이재명 지사에게는 치명타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재명 지사와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수사 결론이 나온다면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이제 홀가분한 예. 그런 상태로 대선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가 굉장히 주요한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면담과 관련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왜 범죄 의혹이 있는 사람과 만나려고 하느냐. 또 플러스 둘이 비밀 회동을 해서 대장동 비리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피의자로 입건조차도 안 된 상황이에요. 거꾸로 검찰 고발 사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죠. 그런데 피의자로 입건조차 되지 않은 사람을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 찍어서 문재인 대통령더러 만나지 말라라고 네. 하는 것은 상당히 지나치고요. 만약에 이걸 수용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이유로 안 만난다면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이재명 후보는 범죄자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의 정치 절차고 지난번 과거 때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 당선자도 DJ가 이틀 만에 만났고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 당선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절차는 하나의 정치적인 절차로 수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동안 엄중히 지켜보겠다는 청와대 발 뉴스가 있었는데 그거 외에는 뭐 입장이 없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는데 저는 뭐 이렇게 어제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개운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까지 얘기를 하면 우선 어제 국무회의라는 중요한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는 법무부 장관도 참석을 한 물론 영상으로 진행이 됐지만 충분히 거기서 할 수 있는 말씀을 저는 대통령이 별도의 참모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검경을 콕 집어서 철저히 수사하라. 저는 내부적으로 뭔가 큰 그림이 그려지고 이게 차곡차곡 실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붙여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면담도 이례적으로 청와대가 사실은 공개를 합니다. 그럴 필요가 굳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협의가 되고 얘기가 된다면 뭐 만났다 혹은 만난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런 요청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검찰이 그 대통령 지시 이후에 김만배 씨에 대해서 조사 이후 풀어줬는데 다시 이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남욱 변호사가 느닷없이 미국에서 인터뷰를 한 소식이 들어옵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핵심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민주당의 당무위. 저는 무언가의 큰 그림 속에서 대장동 이슈를 지금 선에서 어떻게 검경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특검까지는 가지 않는 이런 선에서 검찰도 사실은 석연치 않은 수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경찰도 석연치 않은 수사가 이루어져 왔는데 이 어떤 큰 그림 속에서 이재명 후보 구하기에 이러한의 작전들이 저는 민주당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차곡차곡 진행되는 거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상상을 좀 해봅니다. 네. 제가 좀 짧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뭐 내부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추측을 하는 건데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의 검찰 수사를 다 쥐락펴락해서 큰 뭐 음모를 가지고 꾸미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상상을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지나친 상상이니까 네. 근거 좀 이시 얘기했으면 좋겠고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후보 당선자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을 했고 그 부분을 청와대가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이게 상당 부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당선자가 대통령을 만나는 건 당연하거든요. 같은 당원이니까. 근데 이거를 만약에 청와대가 공개를 안 하면은 그야말로 비밀리에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면담 요청 들어온 것을 청와대가 공개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저한테 여쭙는 네, 거예요. 질문 드린 거예요. 통상적으로 청와대가 발표를 하면 이런 발표가 있죠. 언제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지사가 만난다. 그리고 만나는 날 공개하죠. 근데 이거는 이례적. 제가 이례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만나자고 하는
요청이 있었다. 네. 이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거는 앞서 쭉 가면 제가 대통령 후보로 선출이 돼서 당의 모든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재명 지사가 여전히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에 얹혀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제를 바꿔서 국민의힘 경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4명의 후보들의 합정 연행의 움직임이 좀 눈에 띄기도 하고요. 그 2차 컷오프 전에 있던 후보들까지도 이제 본인의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움직임들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지금 각 후보마다 좀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눈에 띄는데 앞으로 굉장히 셈법이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일단은 4강에서 탈락했던 최재형 후보에 대해서는 윤석열, 홍준표 후보 모두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예. 하태경 후보도 같은 상황이고 안상수 후보는 이제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을 예. 했지요. 지금 4강이 남아서 계속 가고 있는데 1, 2 싸움도 사실 지금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라 1%, 2%의 도움이라도 굉장히 큰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라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4강에서 있어야 후보 간 그 외형적인 연대는 보일 수 있지만 저는 뭐 최종적으로 합종연행에 이어서 후보가 사퇴하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4강에서의 경선 결과가 이 각 후보들이 차후 있을 정치적인 기반을 만드는데 디딤돌이 되기 때문에 저는 각 후보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선을 해보고요. 다만 어제 윤석열 후보는 전 원희룡 후보의 대장동 일타강 사건을 대해서도 굉장히 칭찬을 하면서 유튜브도 링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저는 원희룡 후보의 확장과 그다음에 그 향후 뭐 단일화, 강제적인 단일화 이런 것들의 유권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과연 좋은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오늘도 TV 토론이 제주도에서 있습니다. 예. 저희 있는데 오늘 TV 토론에서 각 4명의 주자군들이 지금 구도가 잡혀 있는, 그러니까 윤석열, 원희룡, 그다음에 홍준표, 유승민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되는지 아니면 오늘 토론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정리가 되는지 지켜볼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화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